이제 제품 개발했으니까 회사 그만두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고객의 반응이 있다는 게 과연 뭘까? 안녕하세요. 프라이머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노태준입니다. 창업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이머의 권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업 상담소를 왜 저희가 시작하게 됐을까요? 당신이 하자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1대1로 기업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세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멘토링 했던 컨텐츠나 또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저희 투자 안 받고 큰 회사 되면 우리가 배는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이 또 성공하는 게 또 저희의 미션이니까 저희가 또 여기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써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아이템을 발굴하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 의견보다는 권도균 대표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싶고, 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그 질문이 또 저희가 많이 배우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시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도균 대표님. 경영수업 책에서 써주신 것을 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인 직장인 예비 창업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전업으로 전환하는 기준 혹은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까요? 스텔스 모드 창업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게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제 큰 걸 버리는 거죠. 이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그 봉급을 버려야 되는 결정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고객 반응이 아닐까. 제품이 다 만들었다고 이제 제품 개발했으니까 회사 그만두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제품이 완성됐다고, 서비스가 완성됐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고객의 반응이 있다는 게 과연 뭘까?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고객의 반응이 있을 때 사실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기도 하고요. 고객의 반응이 있는데 창업자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을까요? 고객의 반응이라는 게 이제 게으르긴 반응이 있어요. 그냥 따박따박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진짜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고객의 반응은 고객의 그 확연한 반응. 우리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되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허들을 넘어서 고객이 꾸준히 또는 확연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만두고 저한테 빨리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거는 서비스의 활성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의 상승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뭐 고객의 증가 속도라든가 리텐션이라든가 또는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는 바이럴이라든가 정량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성적인 관점에서도 고객이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표현할 만큼 확연한 반응들, 이제 정성적인 것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스텔스 모드로 뭘 만들어 보거나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만둘 생각을 갖는 분들은 언제 과연 그만둬야 될까? 사람들이 필이 꽂히면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막 필이 꽂혀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해야죠. 다만 하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 저는 리스크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부채만 안 지고 적절한 때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니구나 를 발견하고 다시 취업하면 되거든요. 부채만 없으면. 그러면은 사실 권도균 대표님도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지금의 네이버와 같은 수십 년 전 얘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의 네이버와 같은 위상을 보이던 데이콤에서 천리안 서비스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가정도 있으셨고 아이도 있으셨죠. 회사를 나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심이었을 텐데 그때도 그냥 필이 꽂힌다 이거였나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확보한 매출이 좀 있어 보였다 이런 결심이었어요? 제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필이 꽂힌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시장이 올 거다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 분명한 아이템이 있었고 암호 인증이라는 아이템과 전자지불이라는 아이템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했던 아이템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전자지불이나 암호 인증과 관련해서는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룹 안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 분명한 근거 있는 분명한 확신 으로 저는 창업했었고 이제 그게 맞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제가 창업할 때 만들었던 그 이니텍 이니시스의 첫 번째 아이템이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이니텍 이니시스의 지금까지의 그 캐시카우 메인 제품이거든요. 그 말은 제가 처음 이게 된다고 하고 시장에 온다고 했던 그 아이템이 맞았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꼭 IT 기술만 생각하니까 소프트웨어나 IT 기술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부서진 의사나 부서진 책상을 뭐 바꾸는 일을 하던 총무팀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뭐 허드렛 일이다 생각하면 뭐 허드렛 일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수조 원의 시장이 있는 오피스 가구 시장에 전문성을 기를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진짜 우리나라의 오피스 가구 시장 또는 직원들이 어떤 오피스 가구를 좋아하고 어떤 게 더 편리하고 자기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면 그 오피스 가구 시장에 또 스타트업으로 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직장은 최고의 창업 사관학교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승진해서 봉급 좀 올라가고 뭐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사업 아이템,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기존 사업의 시장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시장 파일을 스스로 넓혀 나가야 하는 아이템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창업자들이 그 시장이 작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이템도 막상 들어가 보면 시장이 엄청 커요. 사실은 그걸로 잘하기만 하면 그 창업자는 공동 창업자들이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작다고 하는 시장이 생각보다 크고 그 작다고 하는 시장 가지고도 적어도 우리나라 코스닥 정도의 상장할 정도의 사업을 만들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그 시장이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투자자들이 또 시장 작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투자 거절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도 거절 많이 하지만 투자자들은 검토하는 여러 옵션 중에 같은 값이면 시장이 크고 잘할 수 있는 똑같이 잘할 수 있다면 시장이 큰 데를 투자하고 싶어 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크기를 얘기하지만 이제 작은 시장에서도 저는 바둑 두 집 짓고 충분히 확장해서 큰 사업을 만들 수 있다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스타트업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아주 단단한 본진을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신 이후로는 그 다른 영역에도 눈이 돌아가시고 여러 신사업들을 벌리셨었잖아요. 뭐 그 중에 뭐 그쵸 뭐 그게 잘한 거라고 보진 않지만 대표님도 실패하시기도 하시고 그랬었던 그렇죠. 거죠? 예, 여러 사업 시작 여러 신사업 했던 것 중에 안 된 게 된 거보다 안 된 게 훨씬 더 많죠.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보신 직장인 출신의 창업 케이스를 소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얘가 저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엔지니어로서. 그럼 몇 살 때 그러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35세 시작했죠. 당시로 보면 요즘 뭐 30대 후반 창업자들도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35세 결혼해서 아기도 있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그 창업한다는 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쵸, 고연봉자인데요. 그렇죠. 당시 데이컴이 삼성전자보다 봉급 더 많이 줬거든요. 저도 뭐 창업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망하지 않고 또 두 회사 다 코스닥 상장해서 이제 성공적인 또 엑싯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투자했던 팀 중에 호갱노노, 호갱노노. 호갱노노 팀도 그 심상민 대표님과 공동 창업자들이 카카오에 같이 있다가 이제 스텔스 모드로 창업을 준비했다가 이제 창업해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직방에 엑싯하고 또 지금 새로운 창업을 또 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처음에 설득하실 때는 그 호갱노노 대표님도 굉장히 고연봉자시고 그리고 서비스 만들기로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회사에서도 잘 회사에서도 나가고. 많이 잡았을 것 네, 같은데 대표님 설득하시는데도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실 그 창업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설득해서 멱살 잡고 창업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스텔스 모드로 도와줄 때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도와주면 이제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죠.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저랑 만난 지 스텔스 모드로 사업을 준비한 지 4개월 만에 이제 공동 창업자들 모아서 이제 창업을 호갱노노를 창업했으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템이 아니었었죠. 다른 아이템이었었죠. 창업할 때는 호갱노노, 부동산 호갱노노 아이템이었고, 스텔스 모드로 이런저런 사이드 프로젝트 했던 거는 이제 다른 아이템이었는데, 그 아이템을 보고 이제 저희가 멘토링 하면서 부동산을 같이 해보자 라고 부동산 분야를 같이 결정해서 창업할 때는 부동산 앱으로 시작했죠. 저 호갱노노 전설이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자들의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 라엘 투자하실 때는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자가 아니라 기자, 뭐 일반 직장인 분들 세 분 모여 있을 때 이제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케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기술자만이 좋은 창업에 기회를 갖는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라엘의 창업자인 아네스 안 대표님 같은 경우도 기자 출신이고 또 작가 출신이고 그렇게 글 쓰시던 분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여성들의 그 친환경 생리대 문제를 발견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도 있죠. 지금 미국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아마존 1등? 아마존 1등 하고 매출이 1,000억이 된다는 예, 1,000억이 훨씬 넘는 지금 그런 회사로 성장했죠. 저 시장이 작다. 근데 사실 시장이 작다는 부분에서 대표님이 저희 밥 먹으러 가면은 이제 장사 잘 되는 저 가게가 웬만한 코스닥 상장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사업을 키울 필요도 없지만 이제 작더라도 충분히 매출과 이익 구조가 좋으면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보면 맥도날드도 사실은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냥 햄버거 가게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맥도날드 형제는 결국은 그 소상공인의 관점을 못 벗어난 채로 엑싯한 거죠. 다만 그 맥도날드라는 동네 미장원 같은 작은 햄버거 가게를 보고 레이크록은 그걸 스케일을 만들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이크록이 사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창업자가 가져야 되는 눈은 그걸 어떻게 스케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비전을 볼 수가 있으면 아무리 시장이 작고 조그만한 가게라 하더라도 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건 창업자이지 시장에 핑계 댈 수는 없는 거죠. 취업하면 되질 않은 건 사실은 욕먹기 딱 좋은 그런가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눈을 좀 낮추면 돼요. 저도 창업할 때 내가 다시 취업해야지라는 망하면 뭐 취업해야지라는 생각 가질 때 나는 눈을 어디까지 낮출 생각이었냐면 제가 직장 생활 10년을 했던 사람인데 내 다시 취업할 때 내 연봉을 신입사원 연봉 받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까지 내가 낮추어서라도 내가 취업을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뭐 취업 안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엔 또 이제 연대보증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빚을 지지 않는 이상 뭐 인생에 크리티컬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사연자분이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 보고 듣고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창업이 큰 리스크가 이제 나와서 자기가 너무 몰입해서 빚만 안 지면 뭐 다시 취업하면 되거든요. 아이템이 있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기를 권하고 싶네요.